제1장 글쓰기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나는 글쓰기를 정말 싫어했다. 글 쓰는 게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글을 쓸 때 손에 힘도 무척 많이 들어갔다. 글을 한 편 쓰고 나면 손이 무척 아팠다. 그래서 연필을 쥐고 글을 쓰는 걸 끔찍하게 여겼다. 또 글을 쓰면 생각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부담을 느꼈다. 읽기 시간은 즐거웠지만 쓰기 시간에는 시간만 빨리 가길 마음속으로 싹싹 빌었다. 쓰기 시간만 되면 무엇을 쓸까 고민했다. 몇 줄 쓰면 더 쓸 게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쓰기책을 살펴보면 처음 몇 줄에만 글씨가 적혀 있고 나머지 줄은 늘 그대로였다. 나는 쓰기를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바뀌었다. 쓰기가 분명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쓰기를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좋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책 읽기를 잘하는 것보다 누구나 어려워하는 쓰기를 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쓰기는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일이에요. 쓰기는 참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글은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글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글을 내가 쓰는 것이다. 그래서 쓰기는 소중하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쓰기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듭니다. 쓰기가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다 글을 잘 쓸 수 있다면 쓰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할까요? 쓰기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글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다른 친구들보다 쓰기를 더 잘한다면 다른 친구들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쓰기는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일입니다. 세상에 없던 의미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쓴 글은 이 세상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글쓰기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렵기 때문에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글쓰기로 상상의 세계로 들어갔다. 글을 이용해서 세상에 없던 의미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내가 쓴 글은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다. 논리에 맞지 않은 내용도 있겠지만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야 한다. 원시 시대의 글을 찾아라. 어느 곳에서 봐도 이곳은 깊은 숲처럼 보였다. 도시 가까이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아름드리 소나무도 몇 그루나 서 있었고 느티나무는 마치 요새를 지키고 있는 장수처럼 우성한 푸른 잎으로 하늘의 빛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곳은 신기할 정도로 기묘하게 깎아지는 절벽이 있어 아무도 쉽게 올 생각을 하지 못한다. 언뜻 보면 산속에 있는 작은 하수구 모양처럼 입구가 보일 듯 말 듯하다. 이곳을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곳을 가는데 매우 불편하다. 그린벨트 지역이라 출입 금지라는 편말이 붙어 있다. 이 편말이 있는 곳에서 15분이나 걸어가야 한다. 가시가 난 나무가 많아 자칫 잘못하면 몸에 상처가 날 수 있다. 이곳에는 한때 꿩이 많아 사람들이 꿩을 잡기 위해 공기총을 들고 와 불법 사냥을 하기도 했지만 이젠 도시 녹지국에서 강력한 단속을 펼쳐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곳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은 3년 전 한민국 박사와 김현 박사의 비밀 연구에 참여했다. 한민국 박사는 세계적인 가상공간 연구의 대가였고 김현 박사는 공간이동을 연구하는 과학자였다. 그런데 두 사람은 1년 전 인터넷에서 벌어진 국가 간의 전쟁 연구를 하다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때 한민국 박사의 아들 민수와 김현 박사의 딸 유미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 들른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곳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공간처럼 보인다. 안에 들어가면 태양광 전지로 빛을 내도록 내부가 설계되어 있는데 한민수는 이곳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연구실로 사용했을 거라고 믿고 있다. 연구를 위해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보면
이곳이 어떤 용도로 이용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곳은 가상 공간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었다. 이 방에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온다. 모든 것은 음성으로 인식되는데 민수와 유미의 명령에만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곳 밖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열려라 참깨라고 소리를 질러도 출입문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사실 민수와 유미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민수와 유미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입력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이곳의 출입문이 수시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즉, 출입문이 항상 같은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수와 유미는 이 비밀 요새를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잘 지키고 싶었다. 오늘도 민수와 유미가 이곳에 들어왔다. 조민영 선생님의 과제를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수는 빈손인데 유미는 가방을 메고 있었다. 오늘도 저곳에서 헤매야 하나? 민수는 벽면에 있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한숨을 크게 쉬었다. 민수는 지난번 역사 공부를 위해 바로 이 가상 공간에 들어간 적이 있다. 그때는 혼자서 고구려 한 마을에 들렀었다. 민수는 고구려의 땅 이름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멧돼지에게 쫓겨 30분을 도망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갈 곳을 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나왔다. 그 뒤로는 스크린이 밝아지고 미션이 실행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은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 자신에게 생긴 문제를 그냥 끝낼 민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와 유미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먼 옛날로 가고 싶어요. 아주 먼 옛날. 그곳에 가서 글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가상체험 내용을 음성으로 입력하자 잠시 밝은 빛이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하더니 화면이 몇 개 나타났다. 아참, 멧돼지는 좀 따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민수와 유미는 가려고 하는 곳을 생각했다. 민수와 유미가 생각을 하면 인공지능은 금세 알아차린다. 오늘은 서로 다른 곳에 가기로 했다. 시간은 1시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돌아오게 된다. 민수와 유미는 화면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민수는 어느새 너른 벌판에 서 있었다. 주위에서 황토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나무들이 많지 않았다. 주위에는 야트막한 산이 보였다. 산에는 작은 나무가 드문드문 나 있었다. 잎이 뾰족했다. 호랑이 가시나무에 나뭇잎과 흡사했다. 지난번 멧돼지 사건이 다시 떠올랐다. 조심해서 발을 내딛었다. 몇 걸음 걸어가자 움집이 하나 보였다. 그 움집 옆에는 동굴이 있었다. 동굴 옆에는 얕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멀리서 봤는데도 물이 무척 맑았다. 약간 미끄러지듯 언덕을 내려가자 불에 음식을 거슬리는 냄새가 났다. 언덕 아래로 내려가자 움집 뒤에서 늑대처럼 생긴 작은 강아지 2마리가 다가왔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주둥이가 검었다. 아무도 없나? 나지막이 말을 하는데 움집에서 아이가 나왔다. 심성의 트롯을 입고 있는 아이였는데 머리카락이 무척 길었다. 무슨 일이야? 아이는 민수를 보고 눈을 치켜뜨며 물었다. 너희 마을은 어디 있니? 민수의 말에 아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은 없니? 이 주변에? 아이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걷더니 다시 움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때 민수는 아이의 옷을 잡아당겼다. 왜 이래? 아이는 신경질을 부렸다.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면 되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여기에는 나 혼자밖에 없어. 마을에 가려면 내 그림자가 지금보다 3뼘은 더 길어질 때까지 걸어야 해. 혼자라는 말을 듣고 민수는 움집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를 따라 들어갔다. 너 혼자서 산다고 여기서? 왜? 뭐가 어때서? 정확하게 말하면 혼자가 아니지. 저기 바람의 아들의 귀들이 있으니까. 바람의 아들의 귀들이라니? 못 봤어? 내가 잡은 늑대 새끼들인데 이제 나의 귀 노릇을 하고 있지. 내 이름은 바람의 아들이야. 우리 마을 이름은 바람의 마을. 그런데 넌 누구냐? 옷도 특별하고. 민수는 움막안을 둘러보다가 바람의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멈칫하며 말했다. 난 민수, 한국에서 왔지. 말해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시대보다 훨씬 더 뒤에 올 시대에서 왔어. 바람의 아들은 민수의 말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왜 찾지? 나는 항상 숙제를 풀려고 이렇게 탐험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독특한 숙제를 가지고 왔어. 옛날 사람들이 글을 어떻게 썼을까 궁금해서 왔어. 글. 글 알아? 글? 그래, 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난 지금 밖에 나가봐야 해. 뭐 하러 가는데?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방해 안 할게. 그렇게 해. 바람의 아들은 마을의 동굴에 그려놓은 벽화를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는 일종의 동굴지기였다. 간혹 짐승들이 동굴에 들어가 그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벽화를 허물기도 하고 똥이나 오줌으로 동굴 속을 더럽히기 때문에 바람의 아들이 특별 임무를 맡고 이곳을 지키고 있는 중이었다. 혼자서 무섭지 않니? 아니, 바람의 아들이 무서워하는 건 없어. 움집과 동굴가의 거리는 불과 50m도 되지 않았다. 동굴로 들어가자 작은 횃불 2개가 타오르고 있었다. 바람의 아들은 동굴 벽에 세워둔 횃불을 하나 집어들었다. 너도 불을 드는 게 좋을걸? 바람의 아들은 옆에 놓여있는 빈 횃불을 가리키며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얼른 땅바닥에 놓여있는 횃불을 하나 들었다. 바람의 아들이 불을 붙여주었다. 몇 걸음 더 걸어가자 2갈래의 길이 나왔다. 오른쪽을 먼저 볼까? 벽은 희끗희끗하게 보였는데 마치 드리석 같은 것이 벽에 붙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끈해 보였다. 몇십 초를 그렇게 걸어갔는데 제법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50명은 충분히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바람의 아들은 걸음을 멈추더니 벽의 안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횃불을 비추었다. 민수는 횃불에 비추어진 무엇인가를 보았다. 민수가 들고 있는 횃불 때문에 벽에 바람의 아들의 그림자가 비춰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동물들이었다. 무슨 동물이지? 이건 우리 마을의 재산이야. 늑대개와 멧돼지들이야. 멧돼지라는 소리에 민수는 움찔했다. 아니 그런데 왜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지? 우리 마을 재산이니까 우리 마을에서 저만큼 가지고 있다는 걸 남겨놔야지. 안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민수는 갑자기 의문이 생겼다. 민수는 늑대 모양의 개 중에서 제일 큰 개 한 마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저 늑대개가 새끼를 낳으면 어떡하지? 그럼 그 옆에다 다시 그리는 거지. 태어난 늑대개 새끼의 수만큼. 만일 멧돼지를 잡아먹거나 멧돼지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하는데? 바람의 아들은 횃불을 높이 들며 다른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럴 땐 저렇게 빨간 황토를 바르지. 황토를 바르면 저 녀석은 땅으로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지. 죽었다는 거니? 죽은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지. 저 황토 흙이 다 벗겨지면 다시 살아날 거야. 무슨 소리야? 죽은 멧돼지가 살아온다고? 그 영혼은 항상 살아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그럼 이곳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그래,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지. 글은 없니? 민수는 바람의 아들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 보고 싶었다. 그래서 민수는 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바람의 아들은 민수의 말을 이해했다.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 내가 말하는 글이라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게 있어. 바람의 아들은 횃불을 들고 다시 들어온 곳으로 이동했다. 이번에는 입구에서 왼쪽으로 이어진 동굴로 갔다. 그곳에는 오른쪽보다 더 큰 동굴이 있었다. 바람의 아들이 횃불을 벽 가까이에 대었다. 벽에는 몇몇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었다. 사람들이잖아. 그래, 우리 조상들이지. 저기 맨 위에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첫 조상이시지. 벽화를 보고 있는데 동굴 밖에서 바람의 아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바람의 아들은 정말 바람처럼 동굴 밖으로 달려나갔다. 느릿하게 걷던 아까와는 달랐다. 동굴 밖에는 평온한 길이라는 아이가 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얇은 가죽을 바람의 아이에게 건네주었다. 뭐라고? 피디미족이 또 왔다고? 피디미족은 바람의 아들의 할아버지를 죽인 부족이다. 피디미족은 원래 바다 가까이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사는 어부들이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을 때 이웃 마을에 쳐들어와서 이런저런 것들을 빼앗아갔다. 바람의 아들의 할아버지도 그들과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 뭐라고 써져 있니? 여자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멧돼지 3마리와 바꾸자는 내용이야. 그들은 그 여자아이를 우리 마을에서 정탐꾼으로 보낸 줄 알고 있어. 어디 봐.
민수는 바람의 아들이 읽고 있는 천 가죽을 보려고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그 가죽에는 글이 없었다. 몇 개의 그림이 이어져 있을 뿐이었다. 뭐야? 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 해석한 거야? 얘기를 잘 봐. 바람의 아들은 가죽으로 된 천을 한 손으로 받쳐들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민수에게 설명했다. 이건 피디미족을 나타내는 표시야. 작은 배가 하나 있지? 이 배는 물 가까이에 사는 피디미족을 나타내는데 배 옆에 작은 창이 하나 있지? 이건 피디미족이 나쁜 일로 찾아왔다는 걸 나타내는 표시야. 바람의 아들은 민수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설명을 했다. 민수는 바람의 아들이 무척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여자아이를 나타내는 표시야. 바람의 아들이 가리킨 여자아이의 그림은 사람 모양과 비슷했다. 그림은 선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 여자아이는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지? 여길 봐. 이 여자아이는 무엇인가를 메고 있어. 그런데 우리 마을 여자들은 이런 걸 메지 않아. 민수는 바람의 아들이 그림을 보고 마치 글을 읽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신기했다.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왜? 왜냐하면 거래를 해야 하니까.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약속을 정표로 남겨놔야 하거든. 나는 저 동굴을 지키는 동굴지기이지만 그들의 약속을 저 동굴 안에 그려 넣는 일도 해. 아니, 그럼 저 동굴의 그림을 내가 그렸다는 거니? 민수는 조금 놀란 듯이 물었다. 다 내가 그린 건 아니고 얼른 가자. 민수는 바람의 아들이 뛰기 시작하자 함께 뛰었다. 바람의 아들의 발걸음은 무척 가벼웠다. 마치 헐기에서 부는 바람처럼 발걸음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런데 민수의 발걸음도 만만치 않았다. 민수도 바람의 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달렸다. 그런데 왜 그들이 기다리지? 힘이 센 부족이라면 강제로 빼앗아가도 될 텐데. 민수는 달려가면서도 궁금한 것을 물었다. 그러자 바람의 아들도 금방 또 대꾸를 해주었다. 내가 동굴에서 못 본 게 있어. 또 다른 동굴에는 피디미족과 우리 마을이 화해를 했다는 뜻으로 커다란 배를 그려놓은 게 있어. 그 배에는 우리 마을 사람들과 피디미족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지. 그 뒤로는 강제로 빼앗아 가질 않아. 그럼 내가 그린 그림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그 사람들도 뭘 빼앗아 가고 싶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요즘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피디미족 사람들이 이리저리 떠나가나 봐.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벌써 마을의 어귀에 도착했다. 마을은 조용했다. 가까이에서 보니 나무를 세워서 만든 움집이 많았다. 바람의 아들은 활을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그러더니 화살 하나를 등 뒤에 화살집에서 빼내 시위에 매겼다. 그러더니 살금살금 가죽천이 걸쳐있는 움집을 향해 걸어갔다. 움집 입구를 향해 돌아서자 몇 명의 피디미족 사람들이 창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옆에는 마을 사람들이 활을 들고 있었다. 화살 쪽은 모두 땅을 향했다. 움집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들이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이오! 피디미족 사람들의 말이 들려왔다. 이에 맞서서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여자아이는 우리 마을 아이가 아니오! 맹세하오! 왜 우리 마을에서 당신네 마을을 정탐하려 했겠소? 당치도 않소! 바람의 아들이 마을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자 어른들은 민수가 누구인지 물었다. 민수는 바람의 아들의 친구라고 말했다.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들어갈 수는 없어. 피디미족 사람들이 민수를 한번 쭉 훑어봤다. 그런지 마치 그래야 할 좋은 물건이라도 생긴 것처럼 피디미족 한 사람이 협상을 하고 있는 움집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보세요. 이 여자아이와 비슷한 아이가 밖에 또 있어요. 이 여자아이는 바람의 마을 아이가 맞아요. 잠시 뒤에 피디미족 족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바람의 마을 족장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어서 여자아이가 밖으로 나왔다. 그 아이는 유미였다. 아니 민수야. 아니 넌 유미잖아. 여긴 웬일이야?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 온 게 아니었어? 계속해서 피디미족의 뒤를 몰래 쫓아다녔지.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니 무척 재밌었어.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림 무엇인지 알까 궁금해서 하나이를 붙잡고 물어봤던 거야. 그러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더군. 그래서 나는 사실대로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어. 뭐라고 말했는데?
전기로 배가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서 왔다고. 움집 안에서 비디미족의 족장이 나왔다. 맞지? 당신들이 보낸 아이가 맞지? 바람의 아들은 차마 민수와 유미가 자신들이 보낸 아이들이 아니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아이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이 아이들은 제 친구들이에요. 친구? 비디미족의 족장이 민수와 바람의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네, 맞아요. 친구. 이 남자아이와 저 여자아이는 제 친구예요. 그리고 제 친구가 당신의 말을 염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너의 친구가 우리 마을에 와서 아이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봤지? 이때 유미가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글이라는 게 있는 건지, 글을 도대체 언제, 어떻게 쓰는 건지, 왜 글을 쓰는 건지. 글이라니? 비디미족의 족장이 유미를 향해 대물었다. 유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글이라는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우리에겐 글이라는 게 없어요. 바람의 마을 족장이 말했다. 그러자 민수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보니 여러분들도 글처럼 사용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민수는 가죽으로 된 천을 들어 보였다. 이 가죽천에 그림을 그려서 무엇인가를 주고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굴에도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놓고 무엇인가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피디미족이 왜 멧돼지를 달라고 하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서로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기로 벽화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걸 보았어요. 그 약속을 어긴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긴 건 바람의 아들이 사는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멧돼지를 줘야 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죠. 하지만 너희들은 멧돼지가 없잖아. 네, 없어요. 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피디미족을 위해 저도 멧돼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동굴벽에 멧돼지를 그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피디미족 족장은 주저하며 말했다. 조금 전에 바람의 아들이 너희들을 친구라고 했으니까 이 마을에서 약속을 어긴 거야. 약속을 어겼으니까 멧돼지를 주는 건 당연해. 멧돼지 대신에 더 좋은 걸 드리면 안 될까요? 그게 뭐지? 바로 글자예요. 글자? 네, 글자. 글자가 뭔데? 그리고 글자가 왜 좋은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민수는 자신있게 말했다. 유미도 민수의 말을 거들었다. 글이 여러분 마을의 보물이 될 거예요. 보물? 네, 보물. 피디미족 족장은 의아하다는 듯 갸웃거렸다. 이 모습을 본 바람의 아들은 웃고 있었다. 어디 그럼 보여줘. 그 선물을. 피디미족 족장은 민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자 민수는 천천히 앉더니 손으로 땅바닥을 평평하게 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서 글자를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글쓰기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쓴 글을 여러분이 읽었다면 여러분도 세상에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의미를 만들었다. 바람의 아들에게, 피디미족에게, 바람의 마을 사람들에게 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글이 무엇이며 글이 왜 좋은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